필연적으로 모다리가 있으면 나이 들어서 생길 수가 있으니까 미리 모다리 수술, 일자다리를 만드는 수술을 하면 평생 관절염하고는 인연을 끊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나이 수술. 안녕하십니까. 미분정형외과 원장 정모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이번에 새로 구입한 이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퇴행성 관절염 수술에 있어서 핀다리 수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란 뭐냐? 무릎이 이제 됐다. 앞에 퇴행성이라는 말은 달아 없어지는, 금방 외상성, 급성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장기적인 말을 포함하고 있죠. 아주 오래돼서 조금씩 달아 퇴행돼서 관절에 생기는 염증,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여기서 염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염증이라고 말을 하면 고름이 펑펑 나오고 빨갛게 되고 아프고 그런 거의 개념이 염증이 아니에요. 여기서 퇴행성 관절염의 염증이라는 거는 이쪽으로 확 드러나는 염증이 아니고 관절 내부에서 조금씩 망가지면서 나타나는 미세한 염증, 그런 거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서서히 망가지는 게 관절이 제 기능을 못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정형외과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퇴행성 관절염이죠.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없죠. 무릎에 통증이 있으면 관절염인 건가요? 그거는 좀 포괄적인 의미고, 증상은 대표적인 통증이에요. 특히 통증이 언제 오느냐? 가만히 누워있으면 안 오다가 걸을 때, 특히 체중을 싣고 걸을 때 아픈데 잘 때 또 혹시 무슨 쑤시는 약간 진행이 된 통증이죠. 안 아파도 염증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염증은 통증이 동반이 되죠. 제가 지금 모다리가 있어서 다리 사이에 주먹 하나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는 정도인데 나중에 나이 들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까요? 생겨요.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면 굉장히 심하잖아요. 생깁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 요소는 나이, 체중, 거듭한 자세,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모다리가 있으면 나이 들어서 생길 수가 있으니까 미리 모다리 수술, 일자다리를 만드는 수술을 하면 평생 관절염하고는 인연을 끊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보험이 되느냐, 비용적인 부분이 또 그거는 이제 좀 별개고, 그렇죠? 예. 저희 엄마가 무릎이 자꾸 아프셔서 모시고 가고 싶은데 수술 무섭다고 거부하고 계시는데요. 그 정도면 아직 덜 아프신 거예요. 수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건 아직 덜 아프시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파서 자기 일상생활에 지장이 받을 정도는 오지 말라고 해도 병원에 가실 거예요. 60대인데 다리가 휘고 연골주사 맞고 계시는데 직접 60대 연골주사 맞다고 무조건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수술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하고 있지만 수술을 환자분께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은 아니에요. 꼭 필요한 사람만 하니까 일단은 진찰과 검사를 통해서 그거는 결정을 합니다. 의사들도 오다리 수술을 모르던데요. 그냥 나중에 인공관절 하라고 공부를 안 하는 셈이에요. 의사분들 2000년도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 인공관절하고 골골술 대한민국 수치가 바뀌었어요. 역전이 됐어요. 인공관절이 점점 줄고 오다리 수술이 점점 늘고 있죠. 지금은 오다리 수술을 훨씬 많이 하고 있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과연 골골술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인공관절을 해야 합니까? 좋은 질문이죠. 대한민국에서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특히 대학병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셔요. 이 골골술은 인공관절을 늦추는 수술이다. 시간이 지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도 제가 드리는 설명하고는 좀 다르죠. 제가 한 20년 동안 지금 한 7,000 케이스를 했고, 그 중에 한 2,000 케이스가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이에요. 그 중에 20년 전부터 쭉 해왔는데 인공관절로 전환하신 분들은 5명도 안 돼요. 3명 정도 돼요. 그 정도 확률이면 골골술을 하면 인공관절 수술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생에서는 골골술로 끝내자, 그건 제가 목표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을 선별을 하죠. 이 정도 환자분이면 내가 절골술을 시행을 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안 해도 되겠다 하시는 분께 절골술을 레코멘드 하는 거예요. 인공관절 할 정도가 아니라면 절골술 해볼만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수술하면은 관절염이 아예 없어지나요? 아예 없어지지는 않아요. 관절염이라는 거는 관절이 닳아 없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인공관절은 아예 싹 갈아버리니까 없어지는 거지만, 고전적 치료, 절골술하고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 점수를 따지면 이 무릎 점수가 100점 만점에 40점, 50점이었던 거를 80점, 90점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이 개선을 시키는 거예요.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게. 그리고 회복의 정도가 병원에 올 시기, 1기에 왔느냐, 2기에 왔느냐, 3기에 왔느냐, 거기에 따라 다르고, 환자분의 나이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환자분의 어떤 직업,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요.
대개는 젊을수록 연골은 재생이 잘 돼요. 기능 회복이 좀 빠르죠. 그리고 관절염의 시기는 조금 진행이 된 것보다는 초기 때 하는 게 훨씬 결과가 좋아요. 당연히 그러겠죠. 저는 절골술의 시기는 할 수만 있다면 빠른 시기에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움이 안 되는 젊은 시기에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격 부담이 있으니까 관절염이 생기더라도 관절염 초기 때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절골술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관절염 수술을 하는지. 우리가 하는 절골술은 뭡니까?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모다리, 무릎이 점점 이렇게 휘면 내측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꾸 달아요. 충격받아서. 그거를 무게중심을 옮겨주는 거가 절골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은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운동치료, 근육 강화 운동, 운동치료, 약물치료, 수술적 치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수술적 치료는 굉장히 다양하죠.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거. 휘어진 다리를 각도를 맞춰주는 절골술. 완전히 망가진 다리에는 인공관절 수술. 대표적으로 그 세 가지가 퇴행성 관절염을 위한 수술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유행하는 줄기세포 수술. 퇴행성 관절염 수술에 있어서 줄기세포 치료는 도움을 주는 치료, 궁극적인 치료는 절골술과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티스테민의 자가지방 줄기세포는 여러 가지 나눠져 있죠. 지방 줄기세포는 세포와는 바로 나타나나요. 줄기세포라는 게 뭡니까? 원생물. 이 세포 하나가 안에 들어가서 지방도 되고 근육도 되고 뼈도 되고 연골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골에 가서 분화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보통은 한 3개월, 6개월 정도 서서히 분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골술하고 줄기세포 하고 나면 다리 아픈 거는 보통 한 1, 2개월 지나면 거의 없어져요. 카티스템 권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여쭤보는데 이것은 현재 얼마나 검증되고 효과가 그래도 카티스템은 제품화되어 있는 줄기세포. 제품화라는 거는 식약청에서 승인이 떨어진 거죠. 그만큼 객관적인 증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된 거는 같은데 과연 그 효능은 어떤가라고 저한테 여쭤보면 저는 사실 가격 대비 별로예요. 달아진 연골을 다시 만드는다 하면 일단 줄기세포가 들어가야 돼요. 가장 많이 시행하는 줄기세포 수술이 미세천공술이에요. 여기를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주면 여기서 새로운 연골이 나와서 완전히 자기 연골은 아니지만 섬유화 연골이 나와서 싹 덮여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20년 전에 시작이 됐죠. 우리나라에서 그게 확 확산된 게 제가 연대 배대경 교수님 밑에서 전임 강사할 때요. 그거 발표하고 논문 쓰고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물론 최우수 논문상까지 받았어요. 그 논문에. 그 다음에 나온 게 제품화되어 있는 게 카티스템. 그 다음에 나온 게 자가줄기세포. 제가 하는 거는 자가줄기세포예요. 자가지방줄기세포를 수술실에서 뽑아서 내가 넣어주는 거죠. 비용 효과 면에서는 저는 생각보다 카티스템보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카티스템은 제가 잘 안 써요. 근데 제품화되어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1호죠. 카티스템이. 자가지방줄기세포 하면 100% 연골 재생률은 한 80%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70에서 80%만 돼도 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좋죠. 대부분 다 만족해 하세요. 큰 문제 없이. 인공관절 수술 받은 사람들 보면 여자분들이 더 많던데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여자가 많은 이유, 우리 그 인종 특성상 여자분들이 다리도 많고 뭐 지금 좀 다르지만 생활 습관도 앉아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크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많아요. 과연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을까? 수술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교과서에는 남녀 차이로 구분을 하지 않아요. 관절염에 있으면 다리가 휘어져 있잖아요. 휘어진 각도를 내반을 외반 뭐 2.7도에다 갖다 놔라 그런 말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교과서적인 각도를 맞추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약간 뚱뚱하신 분들은 다리가 이렇게 X다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마르신 분들은 다리가 약간 O다리가 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 어떤 시대입니까? 60은 청춘이요. 60대면 다 스커트, 미니스커트 입고 다 쫄쫄이 바지 입고 다 요즘 그러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제 관절염이 60대에 오니까 상당히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그런 외적인 거를 굉장히 의식을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교과서의 각도를 맞춰야 되겠지만은 약간의 조절만 해도 기능상 좋아지지만 보기에 대해 예쁜 다리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저도 2000년도 초반에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절골술 환자죠. 관절염이 없는 환자분들을 쭉 수술을 하다 보니까 남자에 맞는 각도가 따로 있고 여자에 맞는 각도가 따로 있다. 이거를 퇴행성 관절염에다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 자,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 수술을 했는데 오다리 수술한 것처럼 수술을 할 수가 있죠. 뭐 할머니 할아버지 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도 예쁘게 만들어 드려야죠.
째는 것도 조금 째고 다리도 예뻐지면 관절염 환자분들도 다리가 전에 이렇게 뒤뚱뒤뚱 걷는 게 예뻐지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기능상 다리를 일자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도 하지만 지방을 정리를 해서 다리를 예쁘게 만들고 있죠. 절골술에 부작용은 없나요? 부작용에 대해서는 뭐 수술을 하고 나면 재발이 될 수도 있고 무다리 만들어내는데 X기가 될 수도 있고 염증도 생겨서 다양한 부작용이 굉장히 많지만 전문병원에서 요즘에 많이 수술을 시행하니까 그런 부작용은 거의 없게 수술을 하실 수 있어요. 저희도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몇 년간에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60대로서 수술하는 게 정말 그냥 몸에 많이 무리가 가겠죠. 모든 수술은 다 작은 수술도 몸에 무리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는 저 수술을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얻는 게 많구냐 득실을 따지는 거잖아요. 수술을 해서 실이 더 많으면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절골술을 해서 지금 아프던 다리 무릎을 고치고 앞으로 30-40년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기꺼이 나 한두 달 재활기간 바치겠다. 그럼 해볼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수술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흰다리 수술은 위험한 수술이 아닌지 걱정이 앞서네요. 자, 수술의 위험성. 자, 모든 수술의 위험성을 따질 때는 어떤 여러 가지 위험성이 따지는데 제가 절골술을 쭉 해왔는데 20년이 넘었죠. 2000년도 됐으니까 21년째죠. 위험하다는 생각은 한 번 해본 적은 없어요. 무다리 수술 후에 관리를 따로 해야 되는 관리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다 가르쳐 드려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입원하시면서 배운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집에 가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어젠가 지방에서 오신 분인데 다른 병원에서 절골술을 이제 하자고 그랬는데 양측을 따로 이렇게 하시자고 했대요. 그래서 한쪽하고 뭐 6개월 있다가 한쪽하고 그럼 1년 걸리잖아요. 2번 수술하면 마취도 2번 해야죠. 입원도 2번 해야죠. 아픈 것도 2번 해야죠.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애초에 이 수술을 시작을 할 때 재활을 좀 빨리 할 수 없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양측 따로 특히 관절염 같은 경우는 뭐 2달 동안 디디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다 목발 2개월 사용하고 또 디디면서 한 2개월 재활하고 4개월 가죠. 반대편 하면 8개월 거의 1년이라는 세월을 관절염 치료에 시달리는 뭐 대학병원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좀 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양측을 같이 하는 게 일단 정답이다. 양측을 같이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다른 분들이 무서워요. 양측을 왜냐하면 실패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바로 디디면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이제 극복을 했죠. 그래서 제가 확 줄여버렸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한 2달이면 다 끝나죠. 6분의 1 줄이면 엄청난 거죠. 요즘에 이제 양측 동시 수술에 대한 논문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는 분들은 그 정도 혜택은 제가 드려야 되죠. 그렇죠? 저를 선택해 주신 데에 대한 그런 혜택이에요. 오늘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